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 그리고 검찰의 줄다리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대략 이런 것이죠. 여기가 이제 물이다. 그런데 물 위로 삼성 이재용 씨가 있고 검찰이 있다. 그러면은 이 속에 얼마나 큰 빙산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그 물밑의 본체를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은 삼성 이재용 씨 측이다. 뉴스를 보고 그렇게 추론을 한 겁니다. 2020년 6월 2일 이재용 씨가 검찰 수사심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건에서 기소의 타당성 이것을 심의해달라 그런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검찰 수사심의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은 검찰 스스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 검찰권을 여기에서 견제한다. 이런 목적으로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에 이것을 도입해서 설치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소의 타당성, 이게 심의위원회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구나. 이것도 좀 놀라운 일이죠. 헌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다 놔두고 이 심의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은 불기소하는 그런 일까지 가능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삼성은 이재용 씨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검찰은 손발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검찰의 기소, 그것이 이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차단이 되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거 요청한 것이 이재용 씨다. 그런데 이재용 씨가 감히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 청와대, 여기에서 하명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감히 이런 짓을 했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랬을까? 이제 한 가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것으로 끝내지를 않고 양동작전을 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사람이다 하는
이성윤 씨가 나섰다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2020년 6월 3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재용 씨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이런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런 것이죠. 검찰 관계자 이쪽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그 의견이 수사팀하고 같았다.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의 마음에 드는 팀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같았다. 그런데 그동안 이성윤 지검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대해서 별로 찬성을 하지 않고 있었다. 어쩌면은 청와대하고 가까운 그렇게 보이는 그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검찰 주변 여기에서는 수사팀이 최근 수집한 자료들, 그러니까 물증, 진술, 이것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애매하던 그게 바뀌었다. 청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을 곧이곧대로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달랐던 것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또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윤 씨가 특별한 하명을 받았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성윤 씨는 법무부 추미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 2번 이쪽으로부터 특별한 하명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들 그러죠. 이성윤 씨가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에게 이런 보고를 했다. 영장 청구해야 된다. 항상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굳이 왜 그랬을까? 근데 다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윤이 왜? 다들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 쪽에 또 뭐 불분명하지만 뉴스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재용 씨의 그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없다. 이건 좀 큰일이죠. 이것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용 씨 지난달 2차례 소환 조사를 했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 이거 좀 불길하다. 영장 기각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부분이죠. 영장 기각이 가능해 보이는 사안을 굳이 보고해가지고 그래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수사심의회 소집 요청을 해놓은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되면 일이 꼬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의심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사안에서 이성윤이 결국 법무부 추미애 장관 또 뭐 그 위에 있는 문재인 씨의 청와대 이쪽의 하명을 받고 이 짓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검찰, 특히 윤 총장 끌어들이기 뭐 이런 작전을 편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문을 하나, 둘, 그리고 이거와 연결돼서 보충되는 의문을 하나 더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 그렇다 치고 윤석열 총장이 이때 어떻게 나왔는가? 이 사람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 총장이 이때 영장 청구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삼성 이재용 씨 사건 같은 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안 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어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청구하는데 동의한다, 승인했다 하는 겁니다. 말이 조금 특이하죠. 지금 삼성 이재용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따지면은 그 문재인 정권의 재벌개혁 이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화이트 칼라 범죄 이쪽이 훨씬 범위가 넓은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하니까 이거 하는 거 좋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다 알면서 했다고 한다면은 왜 그랬을까? 그렇죠. 좀 복잡해지죠. 근데 이것은 또 앞으로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간단히 이렇게 봅시다. 윤 총장이 머리가 좀 된다. 머리가 좋다. 이럴 경우 사안을 쭉 훑어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에 대한 함정이다 따지고 보면은 자기를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주 머리를 신속하게 굴려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 이 게임에서 빠질게. 그게 이재용 씨 영장 검찰 수사심의회 소집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좋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은 조금 실망했겠죠. 생각만큼 윤석열 총장을 칠 수 없었으니까. 자기하고 같은 편에 서버렸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되면 이 영장 청구의 그 앞장선 사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이성윤 씨가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6월 2일, 6월 3일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죠. 2020년 6월 4일 검찰은 법원에 이재용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은 2020년 6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것을 심리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좀 엮여있는 그러한 사실관계입니다. 우선은 이 그림을 좀 보고 가기로 하죠. 물이 있고 물 위에 삼성 이재용 씨가 있고 검찰이 있는데 검찰에는 겉에 드러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이 있다. 삼성이 이들이 겉보기에는 그냥 검찰이니까 이쪽을 한방 쳤다. 그게 이제 검찰 수사심의회 소집 요청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 청와대에서 하명이 없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물론 삼성은 이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위험에 빠집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삼성이 지금 2판 4판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재용 씨가 뭔가 판단을 그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지금 자기를 필요로 하고 문재인 씨와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절대 감옥은 가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서서 이 일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삼성에 대해서 보험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재용 씨 측에서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법무부 추미애 장관. 이 모든 것들은 지난 리마연 강의를 이 관련된 부분을 쏙쏙 찾아서 참고로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은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나섰다. 그래서 이성윤을 내보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지금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추론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검찰의 그 뒤, 물 밑에는 뜻밖에도 사법부가 달려있다. 이거 사법부가 모르면은 또 큰일 나는 거죠. 이것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번 사안의 성격이 무엇인가? 간단히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그리고 이들의 손발로 보이는 이재용 씨, 이성윤 지검장. 물론 이재용 씨는 속아서 이용당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욕심으로 알아서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 팀이고 이들이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다. 겉으로 볼 때는 검찰을 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법부를 더 세게 치고 싶어 한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리마연에서 그 설명을 했죠.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는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부 개조라고 하는 그 동시 타겟,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를 한번 다시 짚어보기로 합시다. 검찰이 이재용 씨를 기소했죠. 기소하기로 했죠. 이것은 수사의 과정에서 그리고 당사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기소하기로 했는데 이때 이재용 씨가 먼저 검찰을 친 겁니다. 결국 친 게 되죠. 수사심의회 이 소집을 요청했다. 근데 수사심의회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불기소할 것인지 그 판단을 여기에 물어본 거 아닙니까? 검찰이 하려는 거 이거 못하게 하려고 소집 요청한 것이죠.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수사심의회, 검찰 수사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설치한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의회, 이 소집을 기다려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결과에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 기다리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성윤 씨가 되는 것이죠. 이성윤 지검장이 영장 청구하겠다고 직접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까지 같이 엮어 넣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윤 총장은 오케이 하면서 빠져나갔죠. 자기 자신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이성윤 씨가 있고 윤석열 총장이 있고 이런 상태인데 밖에서 볼 때는 그저 하나의 검찰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측, 이쪽에서는 일단 비판을 합니다. 나쁜 검찰, 이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수사심의회,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영장 청구를 해버려서 일단은 영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이 심의회를 열 수 없게 했다. 이것을 수사심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죠. 이번에 누가 이 짓을 했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했죠. 이성윤 지검장 스스로 발이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죠.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씨나 추미애 장관이 자기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제할 그런 이일병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씨나 추미애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을 소모품으로 여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죽으면 죽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앞장을 서서 좀 천박한 말로 하면은 자수범이라 그러죠. 제 칼에 피 묻히는 그런 짓을 하면은 항상 제 목숨이 위험하다. 안 지켜준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재용 씨 이번에 그런 도구를 자청하고 어쨌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경우에는 재벌이건 말건 보험은 없다. 이성윤 지검장도 같은 케이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이 지금 뜻밖에도 검찰 끝에 매달려서 겉으로는 검찰을 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치면 칠수록 법원이 깨져나간다. 이것이 얼마 전에 리마연 강의에서 다룬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법원은 그러면은 이제 영장 청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은 그렇죠. 그 요건을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실타래가 꼬여있는 그 속에 온통 휘감겨서 법원이 거의 반강요를 당하는 상태가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이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은 수사심의회를 소집해달라 하고 요청했던 이런 사건이죠. 보통 사건하고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이것을 못하게 하면서 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검찰 쪽이 이렇기 때문에 이 영장 심사는 보통보다 그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대로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흠결이 있는 영장 청구다. 그렇게 볼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경우하고는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서 어땠습니까? 법조계에서 이 직접 증거,
유죄의 직접 증거를 검찰이 확보 못했다. 그런 이야기 했죠. 만일 이성윤 지검장이 그런 상태에서 그거 알고 있으면서 범죄의 소명을 할 수 없는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역시 기각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만약에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씨 측에서 이제 법원을 성토할 겁니다. 저거 개조해야 한다. 법관 탄핵해야 한다. 법원은 부정한 법원이다. 이러겠죠.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지금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택할 수 있는 가능한 답, 이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 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이 범죄의 소명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제70조 제1항 1호에서 3호 사이의 사유를 가지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죠. 이러면 법원은 일단 발을 깊이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최대한 벗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이죠. 영장이 기각되면 이 사건은 수사심의회 소집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심의회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얼마나 힘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여기 가서 다시 불기소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어떻든 이것은 법원이 가장 조금 영향을 받고, 그러나 검찰은 상당히 타격을 받는, 이 경우에도 검찰은 피해를 크게 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한 것이 남아있죠. 만일 법원이 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게 없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때하고 똑같이 영장 기각의 효과로 수사심의회가 소집이 되고 기소 불기소는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용 씨 기소 타당성은 심의위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 영장 기각하는 사유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법원이 이번 사건은 지금 현재 범죄의 소명이 불가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수사심의에 소집하면은 심의위 당연히 기소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뉴스에 따르면 이 범죄의 소명이 안 됐다. 이런 경우에 검찰은 어떻게 되는가? 뉴스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이재용 씨의 영장을 기각한다면 지난 18개월간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한 이번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검찰은 어떤 검찰입니까? 이거 확실히 적폐가 되겠죠. 적폐 검찰이 됩니다. 삼성이 예뻐서 이 짓 하는 거 아니죠. 덩어리가 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폐 검찰이 돼서 검찰이 못 쓸 검찰 이렇게 되면 검찰만 그렇게 때려잡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검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사법부의 첫 단추다. 사법부의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법원도 같이 죽는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그냥 단순히 이것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 이재용 씨를 영장 청구를 했는가? 혹은 그 다음 뉴스로 아니다, 이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먼저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나쁘지 않은 거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우파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상당한 딜레마다. 그런 것이죠. 우파 국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삼성 이재용 씨가 삼성이 살면 좋다 이러죠. 검찰이 죽으면 안 된다, 싫다. 사법부가 죽으면 안 된다, 싫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바로 이게 절대 안 되는 그런 케이스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택할 것인가? 검찰이 죽고 사법부가 죽는 것을 막을 것인가? 삼성이 죽는 것을 막을 것인가? 결국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은 삼성이 죽고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가 살아남는 국가 시스템이 그래도
유지되는 그런 경우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얽히고 얽히는데 항상 빙산의 일각만 봐서는 안 되고 빙산 자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때로는 이 빙산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항상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편드는 사람이 누구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봐야 한다. 지금은 그런 때다 하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나 이재용 씨나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들 자신들도 어쩌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공직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일하고 그리고 우리 사법부, 법관들도 동일한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